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5년 전 영상, 이제 팀노바에서 강의하지 마세요 라는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시간 지나서 보는 영상이지만 제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아는 것에 있을 때 우쭐해지지 않기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랬어요. 진짜 팀노바에서도 약간 개똥 철학,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 만든 사람이고 커리큘럼에 의도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좀 기센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기가 좀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강의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오히려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다시 바로잡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특징이 그렇게 강의를 하던 친구들이 옆에 애들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렇게 하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취업을 훌륭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스라이팅 당한 친구들이 훨씬 높은 연봉으로 가게 되거나 결과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좀,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달궈보셔도 좋겠지만, 전 여기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우리나라 입시 주입식 공부에서는 커리큘럼과 강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쑤셔 넣는지라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교육이 막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 싫다 싫다 얘기를 해도 다 주입식 교육을 본능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래서 단기 교육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러다가 지금 바이브 코딩 나오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본질을 그 생각나는 걸 좀 적어봤는데, 영화 아키라를 보면 이제 그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그 주인공이 갖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막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하지 않는 힘을 가졌을 때 인간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괜찮은 댓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어제 올린 영상 바이브 코딩에 대한 팀노바 팀원들의 반응이라는 그런 거에 이제 1시간 전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지금 술 마시고 하셨는지 뭔가 이렇게 오타가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이미 테스트 끝났어. 신입 개발자 뽑아서 프로젝트 맡겼는데 다 만들었고 이후 유지 관리를 시켰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 유지 보수가 문제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그래서 신입 개발자보다는 경력자들을 뽑아서 차라리 바이브 코딩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좀 되게 많이 하는 게, 팀노바 팀원들이 응용 2단계 가면은 사실 웬만한 프로들 그 경력 받는 연봉이 일단 5천이 넘으니까 그 웬만한 경력 5년차 중소기업 기준으로 5년차 그런 개발자분들 중에서 거의 최상위 티어가 한 6천대라고 하더라고요. 5년차 중에 최상위 티어가. 근데 일반적으로 4천대 평균 중위값이 한 4천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못하는 5년차들보단 더 잘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0년을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을 해왔고 저도 사람들을 많이 뽑는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죠. 제가 21년 경력자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정도 이상 되는구나 해서 그 연봉을 그냥 부르니까 잘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게 이 아키라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아키라 주인공이 테츠온가 막 이럴 텐데, 나부터 이 친구가 자기 힘을 제어를 못합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그걸 제어를 못했을 때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무장 이런 것들을 되게 비판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제 쓰였다고 하긴 하더군요. 근데 그런 디테일은 잘 모르겠고, 근데 AI 도구라는 것도 그런 어떤 좋은 도구들 를 가졌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애매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예전에 또 인공지능 정말 관심 많았고, 블로그에서도 예전부터 2020년도 막 이럴 때도 예전에 글 많이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많이 인공지능 예전부터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인공지능 쪽으로 좀 가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회에서 이런 상을 받았었죠. 2018년도 충기학술 대회에서 정보 처리학계
정보 처리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상을 탔었죠. 2018년도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팀노바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던 게.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딥러닝도 그렇고 이제 머신러닝 쪽도 사실 팀노바가 메인 강의하던 것도 아닌데 계속 보고 있던 이유가 내가 만든 커리큘럼이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부합을 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11년 전에 만든 커리큘럼인데 아직까지 거의 수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도구가 나올 거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 뭐 어떤 개발자분들이든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탄생 이전에 제가 팀노바 만들기 전에 10년 전부터 그 전에 개발을 잘하려면 사실 업무 자동화 도구는 저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딥러닝 이전에도 사실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부분 쓰는데 문제는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키라가 자기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아까 그 댓글 미국에서 그런 실험이 끝났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실제 써보는 것처럼 이거는 잘 모르고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 바이브 코딩을 해도 되냐고 묻는 기초 팀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챗GPT한테 물어봐서 뭘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우려를 하세요. 이거 챗GPT 같은 거 써도 되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거 써서 그 과제를 한번 해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과제 검사를 할 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계를 한 거예요? 뭐 챗GPT를 통해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알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유지보수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신입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 하는 거를 많은 개발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쓰느냐 모르느냐 이걸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지.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똑같아요. 직접 연주하지 않아도 각각의 악기를 이해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조수미에게 카라얀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카라얀이란 그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이 오디션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아무튼 되게 카라얀의 찬사를 받았다고 되게 유명한데 문제는 이 지휘자분은 그런 뭐 노래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쪽에 이제 연이 있어가지고 아는 분들 보면은 소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본인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 어떤 소리 내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그 악기를 그러니까 지휘자 수업 커리큘럼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은 음대에서 지휘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것저것 다 만능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오히려 본인이 악기 연주자가 아닌데도 다양한 악기를 아무렇지 않게 연주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도구인 AI 코딩의 시대가 뭐 이미 열렸고 그런데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제어한다는 건 유지보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생산적인 거는 극초기 개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뼈대 정도인데 그 뼈대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내부의 뼈대를 구성하는 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뼈대의 큰 모형을 만들고 코드를 구성해 나가느냐가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데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챗GPT한테 날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지금 MVCC 패턴으로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짜줬으면 좋겠고 저런 곳은 저렇게 짜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아주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롬프트가 그런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날리면 챗GPT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코드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좀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무언가가 던져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AI 코딩이.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공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제가 항상 교육할 때 이렇게 이거 알고는 쓰는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디테일, 지금 응용 2단계 학생들도 지금 취업해도 연봉 5천 이상은 받을 건데,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잘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숙련된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가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런 어떤 사고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야만 프롬프트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날리려고 하면 뇌에서 연산을 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코드를 짜야 될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요. 눈을 감고. 그러다가 뭐 잠이 들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렇게 막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해야 될 거 하면 잡생각도 나고, 그럼 다시 돌아오고,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이게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집중에만 이렇게 초집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거 짤 땐 이게 심해요. 옛날에 제 능력 대비 어려운 코딩을 할 때, 그때는 항상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생각과 진짜 지금도 개발 21년 해왔지만, 지금도 내가 짜고자 하는 코드에 대한 생각과 화면에 여러 가지가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할 때랑 내가 온전히 그 생각만 할 때, 눈 감고 그 생각만 할 때랑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중에 대한 어떤 피지컬 이런 거를 늘려야 돼요. 근데 저 나름대로 숙련된 개발자인데도 아직도 어려운 거 짤 때 정말 힘든데, 그리고 그 생각한 거를, 아이디어를 시각화한 다음에 대략 이렇게 짜겠어라고 정리를 하는 정도의 어떤 실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프롬프트를 날리던지 했을 때 AI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웃긴 건, AI 코딩으로 이제 신입 개발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신입 개발자를 안 뽑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업계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를 채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교육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도구들이 많아서 개발 퍼포먼스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업무 지시를 더 잘 시키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구조로 코딩을 할 수 있게, 유지보수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오히려 공부 방향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다만 주입식 교육으로는 안 돼요. 단기에 어떤 아웃풋을 내려면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급해가지고 다들 막 진짜 개발 공부 4개월 6개월 만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신입 개발자 안 뽑는다는 사태가 터져버린 거고, 그런 개발자들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숙련된 개발자의 공급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숙련된 개발자들은 몸값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신입들은 지금 좌절에 빠져서 네 이거 이제 하면은 취업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팀노바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니네들은 꿀 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입들은 안 들어오는데 경력자들은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계속 경력이 쌓여갈 거고, 신규 공급은 없는데 신입들만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어느 시점에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경력자들도 큰일이 난 게, 경력자들 중에서도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개발자들 많아요. 물경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서, 사실 그러니까 같이 일해도 좀 빡치게 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발자들은 좀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살아온 가다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살아오던 그거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이게 바뀌려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그 큰 크리티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뇌 가소성은 그럴 때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뇌 자체가 변화하는 거는. 그래서 내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챗GPT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다. 다만
알고 써라 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역추적해서 분석하는 정도의 그래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팀너바가 1대1 코칭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1대1로 그 과제 검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냥 채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은 쌍팔년도 방식이고,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알고 이렇게 떠드는 건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오히려 노가다 작업은 다 사라져도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부터 지적한 게 유지보수와 설계 능력, 이거가 결국에는 앞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2018년도면 지금 얼마 7년 8년 전에 저희가 국내 AI 학회에서 1등을 했었는데, 그것도 거기 간 친구들이 뭐 대단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학사, 비전공자들이죠. 대부분 비전공자의 그 대표 논문 저자가 학사인 친구였어요. 학사의 그 컴공 학사인 친구였고, 그 전에 개발을 잘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 친구랑 고등학생 2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회에서 그렇게 1등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뭐 서포카 이런 대학교에서도 석사분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딥러닝 가짜뉴스 탐지가 굉장히 신선했죠. 7, 8년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그 본질적인 교육을 하면 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힘들죠. 누구나 헬스장에서 AFBB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 유명한 뭐 프로들이 나가는 그런 대회에 나가는 사람처럼 되기는 힘들겠지만, 누구나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근육은 다 키울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지금의 단기 교육은 주입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한테 시켜도 진짜 몇 개월 만에 개발자를 양성해내는 거는 주입식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저도 바보가 아닌 게, 제가 팀너바 만들기 전에 10년을 과외를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과외하는 게, 제가 코딩 과외를 되게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을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대1로 보다 보면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개인화돼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보이는 거죠. 얘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뭐가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관찰력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이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괜히 1대1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 한 명 데이터를 괜히 분석을 해서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만약 학생들 입장에서 그럴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결과만 계속 나왔을까요? 진짜 제가 하는 동안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무슨 제가 뭐 아는 회사가 되게 많대요. 인맥이 킹이래. 이런 성격인데 인맥이 많겠냐? 근데 조금이라도 짱구를 굴려보면은 참 알 수가 있을 텐데, 저 성격이 그렇게 노빠꾸 약간 노빠꾸 성격이라서 아님 말고 싫음 말고 이런 성격이라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를. 그리고 뭐 일할 때 많이 좋아하시더라. 일은 확실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격에 제가 하나 되게 자신 있던 거는 그런 거죠. 내가 보여줄게. 우리나라에서 없는 결과를 내가 보여줄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부분에선 되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괜히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별의별 얘기 많이 들었지. 무슨 아무튼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저거 다 사기다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진짜 교육청 그 직원분이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하고, 그 마케팅 할 때 취업한 결과로 마케팅하지 말고 그냥 훌륭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마케팅을 하래요. 아이씨, 취업학원에서 더 중요한 게 취업 결과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훌륭한 교육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인가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사실 그거에 답을 못하지. 그냥 본인들 일만 하지니까 귀찮았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었으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로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결과보다는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결과 좋으면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대한항공 이런 사태 터졌을 때나 어떤 여러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도 항상 그랬던 게, 그래서 저 경영인이
예를 들어 대하당국 같은 경우도 뭐 조양호 회장이라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적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많았었지.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태도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막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 물론 나도 그런 거 싫지. 근데 싫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주들 입장, 그 회사의 주인인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일단은 더 우선순위잖아. 그냥 일반 대중들은 그냥 저 기업 이미지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지.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생존하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훌륭한 경영인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입이 걸걸한 훌륭한 경영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입이 그렇게 쌍욕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은 경영인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은 되게 착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뭐 능력이 좀 부족한 뭐 그런 사람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되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학생들한테 뭐 욕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뭐 학생들한테 욕 먹어본 적도 없는데 뭐 결과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대중적인 그 교육의 취향은 결국에는 주입식 교육 문제라고 하지만 주입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 그럼 결국엔 뇌에 우겨 넣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뇌의 가소성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내 뇌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 2단계에 올라온 친구들, 그 교육을 오래 받고 올라온 친구들 보면 기초 때랑 많이 달라져 있어요. 되게 예전에 되게 소심하고 자기 논리도 잘 설명을 못했다면은 응용 2단계 올라오면은 각자 발표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러니까 매주 하면서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또렷해지고 많이 똑똑해진 걸 많이 보게 돼요. 이거는 뇌 신경에 대해서 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 이론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면 인간 자체가 강해지죠. 인자강이 되면 결국에는 업계에서 원하는 개발자가 되고, 그런 개발자들은 계속 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신입 개발자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숙련된 개발자들을 원하는 시장이 돼버리니 오히려 틴노바에서는 취업시키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전 바이브 코딩을 강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응용 2단계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고, 저도 지금 제 거 만들 때는 아직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진 않거든요. 리서치 할 때 정도만 그냥 쓰는 정도지. 왜냐면 지금 내 코드에 바이브 코딩을 적용하면 이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코드 스타일이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보편하대. 왜냐면 걔네들의 원리 자체가 기존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드, 그러니까 훌륭한 코드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코드에 좀 더 주안점, 또는 그 코드들 중에서 개발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코드를 우선순위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죠. 결국엔 딥러닝이나 이런 딥러닝에 사용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죠.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맵 리듀스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나왔느냐라는 걸 가지고 가중치를 두는데, 이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어떤 그 코드들, 그러면은 이게 대중적인 코드가 나올 확률은 높지만 내가 원하는 코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개발자가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까 짧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되게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높고, 그거는 업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할 확률이 높죠. 지금 당장은 뭐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일정 시점 지나면 숙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죠.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 옛날에는 개발자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 요쯤에 있는 신입 개발자들 좀 키워서 올리자 이런 생각도 많았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개발했으니까 현업에서. 그런데 그때는 좀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요. 지금은 이제 완성된 사람들만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AI 기술 자체가 활용을 할 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과 기싸움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막 저한테 막 어떤 안 좋은 얘기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지금 개발자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겨냥했던 지금 이런 방향이 항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수정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큰 틀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어쩌저쩌고 말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자기 공부 많이 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AI로 코딩을 했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코딩을 했든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구글링 한 거 갖다 붙이는 것도 AI 코딩이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본질적으로. 근데 갖다 붙였는데 그 갖다 붙인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써야 돼요. 유지보수 안 되는 개발자 현업 경력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위험하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